정부가 내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고 2단계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합니다. 감염병은 신고 시기와 격리 수준에 따라서 1에서 4등급으로 분류되는데 4급은 가장 낮은 독감과 같은 등급이라 하대요.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시죠. 동아대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코로나19 이제는 뭐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 4등급으로 바뀐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와닿질 않아가지고 오늘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그 코로나19 유행 상황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최근 8월 초까지만 해도 거의 5만 명이 육박했던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숫자가 지난주에는 3만 7천 명으로 그 전주에 비해서 거의 9.4% 감소했습니다. 7주 연속으로 증가세가 있었지만 휴가철이 지난 8월 2주차 넘어서는 확실히 이 감염세가 꺾인 건 사실이고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또 이 방학이 다 끝내감으로 인해서 점점 이제 이런 부분의 추세는 더 낮아져서 확진자 수도 줄 것이고, 특히 이제 샤이 코로나라고 표현하는 검사하지 않는 환자 수까지 포함해서도 실제로는 더욱더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진단 검사비 일부가 유료화된다 하던데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증상만 있으면 건강보험 적용으로서 거의 무료에 가까웠던 신속항원 검사 비용이 9월부터는 유료로 전환됩니다. 외래진료실에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같은 기존엔 먹는 치료제를 드셔야 되는 대상군은 비용의 50% 정도만 지원을 하고요. 입원 환자의 경우에도 응급실 중환자실에서도 이제 기존에는 20%만 이제 부담을 했는데 50%를 지원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제 비용이 한 2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이니까 외래에서 증상이 있다고 해서 검사를 잘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PCR이라는 유전자 증폭 검사도 지금 그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의 수준인데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 환자 그리고 응급실 중환자실 재원 환자에서만 일부만 부담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이제 이걸 봤을 때는 검사를 본인 부담으로 거의 바꾸는 형태로 정책으로 해서 실제로 검사를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3일 휴식은 지금 약간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만약에 직장에서 그러니까 유료화된 그 비용을 내고 검사를 받고 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 3일에 대한 건 유효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도 사실 지금까지도 권고였다라는 겁니다. 권고라는 말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직장에서 특히 이제 좀 규모가 큰 직장에서는 3일 휴일을 주는 것을 대부분 권고사항에 따라서 적용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도 독감 환자들을 3일 쉬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직장에 따라서 이런 편안이 있겠으나 아마도 차차 그 3일을 쉬게 하는 그런 정책들도 쉬지 않는 쪽으로 아마 변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많이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거기다가 그러면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그동안 무료였다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다행스럽게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12세 접종을 했었는데요. 이 무료 접종은 지속되고 유지됩니다. 고위험군 위주로 연 1회 그리고 면역저하자는 연 2회 백신 접종이 권고되고 있는데요. 아마 10월 11월 달쯤에 지금 계획 생각으로는 50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아마 겨울철 대비 이 백신을 아마 시행할 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이렇게 단계가 떨어지면 우리가 이제 독감 백신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적극적으로 접종하지 않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코로나19의 백신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겨울철 대비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이전처럼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맞는 분위기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은 홍보와 정보 제공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입원 치료비 같은 것들도 유료로 바뀌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올 연말까지의 중증 환자만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 격리 입원료, 그다음에 중증 환자의 치료비,
중에서 고그 비용이 드는 뭐 에크모 그리고 인공호흡기 뭐 이런 것들에 관련 비용만 주로 지원하게 되고 그 외에는 입원 치료비도 건강보험에 준하는 정도의 지원만 하고 전액 부담한다지 않은 원칙은 다 이제 유료화로 전환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스크 착용 의무는 4급으로 하향되더라도 병원급의 의료기관, 이 병원급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 종합병원 그리고 대학병원을 표현하는 상급 종합병원급 이런 의료기관 포함해서 입원 환자가 주로 많은 병원급에서는 마스크는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외래로 오시는 환자분이나 또는 보호자분들은 증상이 가볍거나 또 없지만 실제로 입원해 있는 분들 중에서는 중환자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병원급의 의료기관 그리고 입소형의 감염 취약시설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예. 듣기로는 내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집계도 중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다음 달부터는 집계 전체는 중단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워낙 이제 위중증이나 사망률의 그 위험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지금처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실 비용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현실한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뭐 60만 명, 80만 명 확진 이런 이야기할 때는 거의 100만 명, 200만 명이 일동시에 검사를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표본 조사 방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표본 조사란 말은 유증상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 기관에서 주로 검사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바꾸는 걸 말합니다. 대신에 이제 주간 단위로 발생 추이와 변이를 모니터하고 감시 기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감시는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선별 진료소 같은 것도 없어지는 건가요? 일단 561개소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4급 전환이 돼도 당분간은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체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든지 기타의 상황에 대해서도 대응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유행 상황이 안정화되면 운영을 중단한 계획이라 아마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올해 안에 운영이 중단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병원에서 진단 받으려면 최소 2만 원에서 5만 원 내고 코로나19 진단 받는데 회사에서는 뭐 이제 권고 사항이니까 회사 출근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돈 내고 받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거다 이런 우려 그리고 엔데믹인데 이제는 좀 벗어나자라는 의견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샤이 코로나 확진자는 저희 주위에도 지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검사를 해서 양성이 이제 개인적으로 아직도 편의점에서 자가키트를 팔기 때문에 검사가 양성이 나오더라도 각자의 상황에서 그냥 샤이 코로나 상태로 치료를 받는 분들이 꽤 존재하고 있고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확산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떤 그 중증도 또는 그 사망률에 비견한다면 지금 정도라면 독감 이하의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엔데믹이 타당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또 다른 변이의 발생이나 또는 감염의 상황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이후에 뭐 6개월 내지 1년 돼서 똑같은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엔데믹 상황은 뭐 국가의 경제나 또는 중소 어떤 자영업자들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타당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걱정되는 것은 올해 겨울에 접어들 때 이제 독감이 또 다시 활성화되고 그랬을 때 이 코로나19가 감염이 더욱더 많아진다면 위중증도가 증가될까봐 그 부분은 우려가 되지만 이러한 순서에 따르는 어떤 그 감염병의 하향 조정이라는 부분들은 뭐 순서에 입각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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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